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거장의 문장 하나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학의 30명의 대문호의 그 삶과 작품들, 그리고 그들의 촌철살인의 문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속에서 이제 대문호의 여러 문장들, 그 중에서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간직해 볼 만한 그런 문장 몇 가지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인데,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단지 그뿐이다. 단지 그뿐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 단지 그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늘 까닭없이 불행하잖아요. 저도 까닭없이 짜증나고 푸덜대고 더 좋은 것들이 왜 오지 않는가, 더 화려한 것들이 왜 오지 않는가, 이렇게 불행해하곤 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행을 사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날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사형 직전에 사면을 받게 되고 시베리아에서 4년인가 몇 년 동안 유형 생활을 하게 돼요. 강제 노역.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그냥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일인데, 거기서 강제 노동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생활을 비교한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적용을 해봤죠.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망가짐의 불안감, 또는 일을 하면서 실수를 저질러서 고객에게 큰 컴플레인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의 상황들, 과거에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무탈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거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들, 그 책에서 죽음을 앞둔 이들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접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깨우고 재촉하고 이 닦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좋은 일, 외부 환경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자주 일어난다면 또 금방 익숙해지는 거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톨스토이의 문장인데,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높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미성숙한,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인간을 느끼게 되죠.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사람이라는, 큰 인간이라는 그런 느낌, 거대한 느낌,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찌질하고 자잘하고 형편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기분을 태도로 바로바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자기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 탓을 하는 거. 이 글에 나오는, 뭐가 잘못되면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대 30대까지 그럴 수 있다고 감안해 보기도 하는데, 40대 50대 더 나아가서는 60대 이후 이런 분들을 만나도 여전히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끊거나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기분이
태도로 표현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기 기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가, 아니면 책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발견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계 맺을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괴테의 문장이에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떠한 안전기지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라는 개념, 그것이 어떤 개념이 될지는 모르죠. 누구에겐가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책임져야 되는 어떤 삶의 무게감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존재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단지 나는 안전하게만 있을래, 이런 것들은 좋은 삶 또는 건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후 당신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실망할 것이다.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그러니까 항해라는 게 뭐죠?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 떠나는 모험, 도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삶이라는 건 일회적이잖아요. 한 번 사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늘 도전하고 불완전한 것을 감수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맞춰서 그러한 방향성으로 항해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문장은 아닌데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묘비명에 이러한 글을 남겨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결국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물쭈물이라는 게 영어로 stay around인데, 항해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다가 그냥 삶이 끝나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만 헤세와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인데, 먼저 헤세의 문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길을 한결같이 똑바로 걷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채널에서 비교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교하는 습관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길,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한결같이 똑바로 걷고 방향성 있게 항해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금 비교를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짝일 필요도 없다, 꼭 스타가 돼서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환호성을 얻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성공하여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호할 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찾아서 항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타인의 성공, 이런 것에 발버둥 치지 않고 또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서두를 필요 없이 조급해할 필요 없고, 나에게는 나만의 방법이 있고 나만의 운명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삶을 즐겨 나갈 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